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션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AI 시대의 중심은 반도체죠. 이 반도체는 기존 산업 질서를 바꾸고 있고 반도체 기업 간의 동맹 개념 자체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난 이후 우리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과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에이펙 때 모여서 치킨도 먹으면서 생맥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뭐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젠슨황 엔비디아 이제 대표가 셋이서 같이 회동을 한 거는 서울입니다. 네. 뭐 에이펙에 참석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군데를 참석을 했어요. 젠슨황이. 네. 뭐 게임 하는 데도 갔었고, 그다음에 뭐 강남 편 저 노래자랑 하는 데도 갔었고, 뭐 여러 개가 자체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삼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장이 AI 팩토리 쪽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AI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지는 뭐 데피니션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생산 방법 자체가 AI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하게 되면은 아직도 사람이 인볼브를 해서 그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AI 팩토리가 됨으로써 많은 부분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AI와 어떻게 같이 협업하겠는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큰 기폭제 효과를 할 수 있다. 특히 요 5군데 정도 그 엔비디아가 뿌리는 그 GPU를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칩셋을 만드는데 공장 자체를 그 프로세싱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젠슨황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2군데 이상,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 또 더군다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근본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2개, 3개의 밴더를 갖고 있는 게 결코 젠슨황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첫째 팩토리 오토메이션에서 팩토리 AI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그 다음에 그 젠슨황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파운더리 또는 그 메모리 자체에 대한 HBM 뭐 3, 2 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4, 5 이런 정도를 어떻게 더 활력 있게 만들어서 그렇죠. 젠슨황의 엔비디아를 서포트하겠는가, 그 2가지가 가장 큰 베네핏이다, 이 얘기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보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우려했던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바짝 엔비디아 생태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걸 이제 가시직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지만 뭐 삼성전자 입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 삼성전자를 이제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맞는데 엔비디아는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하고도 손잡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파운드리 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엔비디아 테슬라 AI 칩이 본격화되면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양손에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삼성전자 그 테일러 공장에다 준 거는 23조 원 정도 그 오더를 준 거는 AI6라는 그 프로세서 칩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 쪽이 아니고 이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는 메모리 쪽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운더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얘기는 이번에 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파운더리에 대한 거는 칩 설계는 뭐 엔비디아가 한 거를 그 GPU를 삼성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울질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직도 TSMC의 가장 많은 그 포션을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후발 업체라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벤더가 2개, 3개 늘어난들 본인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그 여러 벤더들에 대한 게더링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한국 와서 네. 한국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만도 들러서 TSMC한테 감사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 동북아 쪽의 그 방문은 그 생산 기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젠슨왕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AI6 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서 칩들하고의 경쟁에서 예.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쿠다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개발하는 툴들을 엔비디아 GPU로 계속적으로 가고 싶다. 거기에 가장 그 메모리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한 75%,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다 본 겁니다. 메모리의 파운더리를 본 거고, 메모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칩 설계의 파운더리를 본 거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이제 GPU 이제 5만 장을 확보를 했다. 자동차 회사가 이제 대규모 CPU를 확보하는 건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 일단 쓰이겠고 로보틱스 뭐 당연히 쓰이겠고 어떤 점에서 이 GPU를 좀 공략을 하는 현대차의 전략이 있을까요? 현대차야말로 지금 아주 빅샷으로 이번에 그 딜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아주 좋은 로봇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적이 많아요. 그런데 GPU가 없어서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 GPU를 가지고 한 두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삼성전자와 똑같이 공장의 AI화, 공장의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통해서 그게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GPU가 없어서 테슬라 같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시키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의 의미가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GPU를 5만 장이라도 가지면은 학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닌데 5만 장을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을 젠슨 황이 이번에 와서 너희들한테 5만 장, 너희들한테는 또 5만 장, 뭐 네이버에는 6만 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26만 장을 한국에다 뿌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의 학습, 그다음에 공장의 자동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공장의 자동화에 쓰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드는 그 GPU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가장 큰 베네핏을 봤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더리와 메모리,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고 학습시키는데 이 GPU를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젠슨 CEO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 그냥 단순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중국은 이제 좀 막혀 있고 미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뭐 정말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에 있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사업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을 높게 샀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젠슨 황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피지컬 AI, 메모리 반도체나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피지컬 AI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공장 만드는 그 클러스터, 그러니까 공장이 공장을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그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나라가 아마 중국, 한국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을 못 쓴다 그러면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초이스가 아니라
어쩔 수 그냥 데스티니,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창원 가면요, 그냥 한 공장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벤더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거기서도 발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유일한 그 벤더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만 안 됩니다. 네. 일본 거의 죽었어요. 독일 그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창원 같은 데가 뭐 창원보다 좀 적은 데가 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뭐 부천이나 이런데 뭐 대구 이런데 자동차 산업은.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 창원이라는 컴플릿한 그 한 패키지가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밴드들 먹이사슬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같이 견주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데가 꼭 한 군데 있다면은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젠슨 황이 중국을 만약에 제끼고 미국이 중국 거를 못 쓴다고 하면은 한국밖엔 솔루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주로 방문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젠슨왕이 여러 기업 CEO들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단어가 있다 그러면 AI 이 팩토리. 네, AI 팩토리. 아까 얘기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뭐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의 뭐 다음 버전이 이제 AI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쪽에 방점을 줬다 그러면은 AI 쪽은 사람이 디시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기계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제일 잘하는 데가 아마 테슬라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은 공장 시스템을 전 세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쓰는데 그게 AI 팩토리가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은 팔란티어를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AI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AI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화를 AI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AI의 데피니션을 다시 만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가 AI고 나머지는 자동화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비 오는데 그냥 빈대떡 먹는 게 좋겠습니다, 주인님. 이러면은 그건 AI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냥 얘기한 건데, 그렇겠네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비 오는 날 같으니까 제가 새로운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은 다른 스피시스, 다른 종류의 저 데이터 게더링 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이제 AI의 데피니션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걸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겁내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윤리가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라는 것은 그 자동화, 지금 뭐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팔을 갖고 뭐 8축, 6축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용접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자동화의 일부분이지 로봇가 AI가 들어갔다고 한들 AI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으면 스탑을 시켜서 다시 웰딩을 하고 다시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지나고 나면 안 하는 거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건 AI보다는 자동화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현대차도 이제 AI 팩토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뭘 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디시전 내리는 그 자체를 사람이 이거는 다시 해야 돼. 그 인스펙션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껴서 본인 그 로봇가 고쳐서 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기회 갖고 판단하네요. 그렇죠. 검증하고. 그렇죠.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AI 능력이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는 자동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상상이 더 필요한 단계예요, 그럼요. 진짜. 일단 뭐 삼성전자, 현대차뿐 아니고 이제 GPU 5만 장 받은 데가 이제 SK 네이버까지 네이버 6만 장 받았고 정부 이제 5만 장 주고 총 26만 장. 네, 맞습니다. 마치 이 선물처럼 뿌리고 가는 그런 선물은 아니고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일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걸 뭐 문제 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고 AI 팩토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그러면 한국의 이 제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이다. 네, 네. 모멘텀이 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AI 팩토리가 됨으로써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잘 못 차릴 겁니다. AI가 뭔데? 그러니까 AI 팩토리가 돼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뭔데? 그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AI 그러니까 제가 항상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밑바닥을 내려가 보면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냥 깔아주는 일로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이 우리가 그 저기 협력업체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서 그게 스마트 팩토리에 같이 묻어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AI 팩토리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다시 짤 필요는 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만들고 대기업 중심으로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그 AI 팩토리를 전부 다 나눠서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냥 뿌리는 그런 그 AI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팩토리가 돼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뿌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뿌립니다 하는 건 몰라도 이걸로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산업계에 뭐 단기간 동안 한 뭐 5년, 10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변력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GPU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다. 이게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성능이 뭐 GPU보다는 메모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흐름이 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있겠죠. 저는 오늘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왜 그렇게 젠슨 왕이 예의주시하냐면요, 이 프로세스를 이 디자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블랙벨 뭐 지금 대량 생산하는데 그 다음 버전 할 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프로세서에. 그러면 어디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느냐면 메모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은 프로세서가 그 퍼포먼스 성능을 100% 다 하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NBN이라고 그래서 그 옆에다 이제 붙여서 싸서 이제 메모리를 늘리는데 제가 조금만 다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N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하고 이제 같이 하는 시스템인데, 근데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바깥에 있어서 그걸 연결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거기서 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프로세스를 메모리 안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설계자로 앞서가야 되고 뭐 SK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메모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PC를 놓고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PC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기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걸 NBN 같은 걸로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게 플래시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BN 옆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NBN,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그 안에 프로세서, 그러니까 NBN이나 플래시 메모리 안에다가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건 어떤가. 아무래도 작아지고 지금 AI6라는 테슬라에서 주문한 23조 원어치를 지금 테일러 공장에다 그렇죠. 주문한 게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연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NBM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은 extend to 다른 데로 더 넓혀서 생각하는 플래시 메모리도 한번 지금쯤은 생각할 때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어떤지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GPU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메모리가 이제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요한 한계가 있어서 얘기였어요. 그래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지금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늘 뭐 엔비디아 GPU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바뀌고 기업체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AI 팩토리로 가는 확연한 로드가 뭐 노정이 보이는 건데 26만 장, 뭐 말씀하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급자가 이게 공급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선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게 워낙 희귀해서 그래요. 희귀하니까 이거 돈 주고 사기가 힘든데 그러니까요.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번에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완전 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쿠다 안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쿠다 안에 들어오게끔 젠슨 왕이 이번에 공고히 하고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맞는 설계를 겁니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할 때 이거에 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 방금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의 네, 그렇습니다. 진화 여기서 이제 열쇠 찾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쿠다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 그 이대로 만족하고 끝날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쿠다를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를 안 쓰고 이제 하는 예. 뭐 프로세서고, 뭐 물론 지금 생태계 자체가 쿠다를 쓰지 않으면은 AI를 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긴 갔는데, 쿠다 말고 더 좋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이미 점령돼 있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은 지금 쿠다로 지금 픽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다른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쿠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다음에 범용적으로 다 깔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켓 시장적 그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프로세서가 그렇게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는 쿠다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프로세서를 만든다면은 쿠다보다 더 성능이 월등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잠식하고 플랫폼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대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터도 있었고 MS 오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MS가 이제 이 생태계를 좀 인터넷 인터페이스 생태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인데 서울시에 많은 직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OS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the things is change. 마지막 단말기에서 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OS를 지금부터 만드는 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PC에서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The things is change. change 됐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됐는데 그 기회를 삼성전자에서 놓쳤잖아요. 그 안드로이드가 그렇죠. 왔는데 예. 뭐 가라 그러고 뭐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바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진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단말은 바뀝니다. 또 바뀔 겁니다. 거기에 대한 OS를 잡는 나라가 이때까지는 미국이 다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P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나 AI 애플이 잡았고 지금 앞으로는 또 단말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서 PC에서 with body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는 것들로 그다음에 on body 지금 시계 같은 게 on body거든요. 몸에 차고 다니는. 예.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인바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바디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럼 이제 보안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인바디에 해당되는 것들과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단말기가 또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OS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시장 변혁을 이룰 것인가. 그거는 꼭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해야 되는, 네이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벤처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사실은 뭐 작은 벤처 기업이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기회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그럼요.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열풍이 몰고 온 우리 기업들의 변화 요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